마이크로바이옴이 뭐야?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는 한 번씩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뭐냐 하면 되게 말이 어려워요. 미생물군의 유전 정보의 전체라는 건데, 어, 사람 몸 안에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 미생물을 마이크로바이오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를 게놈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을 합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도 부르고 또 혹자들은 어떻게도 부르냐 하면 미생물의 생태계라고도 불러요. 미생물하고 생태계를 합친 말을 미생물 생태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도 부른다. 이 알듯 모를 듯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뭔지 딱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강의는 딱 끝내면 좋겠지만 왜 제가 이 미생물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미생물. 미생물이라는 거는 미가 무슨 뜻일까요? 작다. 그렇죠. 생물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라는 건 아주 작은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데 얼마나 작으냐면 내 눈으로 안 보여요. 아주 작아서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물이 미생물이에요. 그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현미경. 현미경이 개발이 돼서 미생물이 관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이 미생물 안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진균, 원생동물, 세균, 바이러스, 조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뭔지는 안 외우셔도 되고.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모르고 세균이랑 바이러스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세균하고 바이러스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은 거, 나쁜 거? 그쵸. 나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미생물이라는 게 현미경을 통해서 처음 발견이 됐는데 사람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라는 애는 우리랑 처음 발견되었을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처음 1870년대에 사람 몸 안에 있는 탄저균이라는 세균이 처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발견이 되면서 우리 생각이 어떤 게 생겼냐면 세균은 나쁜 놈, 세균은 없애야 되는 애, 이런 게 머리 안에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항생제가 생겼죠. 항생제가 생겨서 세균을 죽여서 그걸 우리 몸을 건강하게 다시 돌려놓는 게 생겼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 세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의 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를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뭐 이거는 이건 여담인데 바이러스는 미생물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유산균은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바이오틱스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정답이에요. 우리가 보통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혼용을 해서 같이 쓰지만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전부 다 미생물의 범주에 들어간, 미생물이라는 거는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미생물 중에서 우리가 파악이 된 미생물은 5%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미생물 중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이라서 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도 그중에 우리 몸에 좋은 균들만 모아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산균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뭐가 다른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이게 좀 복잡한데, 유산균은 젖산이라고 불리는 나트산을 생성하는 균주래요. 그래서 우리 흔히 김치, 된장, 막걸리 이런 게 유산균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미생물 중에 유익한 균을 통칭하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래요. 그래서 어, 프로바이오틱스는 나라마다 정의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식약청에서 19개 미생물만 프로바이오틱스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는 또 개수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막 그래요. 어쨌거나 간에 이건 다 똑같아요. 장 안에 있는 좋은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 그러면 유산균하고는 뭐가 다른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유산균은 젖산을 생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다 젖산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유산균은 당을 발효시켜 가지고 젖산을 만드는, 그래서 가끔 광고할 때 보면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락토바실러스 이런 균주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락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애들은 다 유산균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산균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유산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몸에 좋은 거니까 다 프로바이오틱스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유산균 중에 몸에 안 좋은 유산균도 있어요. 신기하죠? 몸에 안 좋은 유산균도 있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종류가 훨씬 적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몸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 몸에 좋게 해 주는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한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 같지는 않지만 그냥 프로바이오틱스가 너무 기니까 그냥 유산균이라고 불러도 크게 뭐 문제는 없다. 하지만 정확히 얘기했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르시는 게 맞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장 안에 있는 유익한 균인데 이게 소화기관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나쁜 균도 없애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미생물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애는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가 어떤 게 있냐면 식이섬유, 프락토올리고당, 이눌린 이런 것들이 이 몸 안에 있는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는데 식이섬유를 하나도 안 먹어. 그러면 걔들이 먹이가 없어 가지고 뱃속에서 굶어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꼭 먹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예전에는 그래서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19 가지가 있는데 그 19 가지를 뱃속에다가 잘 집어넣어 주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한 발 더 나가서 포스트 바이오틱스란 얘기를 해요. 포스트란 단어 언제 처음 들어보셨어요? 언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다음에 요즘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예 많이 나오는 얘기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끝났어. 그런데 코로나 끝난 그다음 세대, 그다음에 오는 걸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얘들이 살아있는 애들이니까 먹고 뭔가를 내놔요. 우리 똥 싸듯이 뭔가를 내놓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전문 용어로 유익균의 대사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 안에 뭔가 대사작용을 해서 걔들이 뭔가를 내놓는 걸 대사산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내어 놓는 무언가.